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물건 히스토리 분석 게시판에 있는 무섭다 개미지옥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얘기만 들어도 무섭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개미지옥은 제가 혹시나 해서 그냥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죠. 뭐 모래 땅에 파놓은 깔때기 모양의 구멍으로 그 안에 숨어있다가 떨어지는 개미나 곤충 따위를 잡아먹는다라는 게 개미지옥인데, 즉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으면서 먹이를 잡아먹는 걸 개미지옥이라고 하죠. 이거를 단 이 경매에서 언급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 물건의 경우 그런 언급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자, 보시면 천안에 나와 있는 아파트인데요. 자,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최선주의 설정일자가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고, 그 다음에 세입자 남씨의 전입신고일자는 2011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러므로 근저당보다 전입일자가 빠르죠. 그러므로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입니다.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이므로 전액 배당을 받지 못하면 낙찰자가 인수상이 되게 되는 물건입니다. 전환적으로 배당 요구를 했으므로 문제가 없고요. 배당 요구에 대해서는 확정일자에 따라서 배당을 받게 되죠. 배당은 확정일자 기준으로 배당을 받으므로 근저당 날짜와 확정일자를 비교를 하면 누가 더 빠르죠? 세입자의 확정일자가 더 빠릅니다. 그러므로 배당 순위를 본다면 세입자 남씨가 먼저 1순위로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남은 금액은 당연히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인 권리 분석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권리 분석에 있어서 알지 못하는 상황들이 보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당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좀 무서운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확정일자가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못 받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개미지옥이라고 하는데, 이 매각 물건 명세서만 아무리 봐갖고는 절대 답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등기부를 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자, 등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등기부를 봐봤더니 이게 제가 써놨죠. 등기부를 보는 법을 생활화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바로 경매입니다. 과거에 경매로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경매로 인해서 강제경매로 매각이 되었죠. 소유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언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미지옥을 만들려면 누군가가 작업을 해야 되니까요. 어쨌든 어떤 회사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궁금하죠. 도대체 이때 당시에 경매는 어떻게 됐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그때도 당연히 남씨였습니다. 그때 남씨였는데, 자, 보시면 이때 당시에 전입신고일자는 2011년 11월 30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최선소유 설정일자는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였고, 보다시피 대항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확정일자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보다 늦죠. 늦음으로 인해서 배당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앞선 순위로 보이죠. 물론 안분배당에 의해서 강제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청구된 금액과 그 다음에 세입자의 보증금과 이렇게 안분배당을 합니다. 안분배당을 하지 뭐 어쨌든 안분배당을 하게 되지만 대충 계산해보니까 세입자가 약 한 2,200 정도 배당을 받고요. 제가 밑에 써놨는데 한 2,200 정도 배당을 받고, 나머지 4,400만 원은 배당을 못 받고 끝나게 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배당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낙찰자 인수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낙찰가도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당시에 남씨가 가지고 있던 전입신고와 대항력이 있는 세입자로 대항력을 발휘를 했고, 그리고 인수상이 되었을 때 확정일자는 이때 당시에 확정일자로 배당 요구를 했죠. 배당 요구를 함으로 인해서 확정일자는 그 효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도장이 찍혀 있는데, 확정일자 도장이 찍혀 있으면 이 계약서를 제출했죠. 제출해서 경매 진행이 되었고, 확정일자에 의해서 배당을 받았죠. 일부라도 배당을 받았습니다. 배당을 받은 상태에서는 이 확정일자 효력은 이제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 계약서에 이 확정일자의 도장을 이렇게 X 붙여가지고 이제 이건 다 효력 다 했어 이렇게 색칠해주면 좋은데, 뭐 계약서니까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서 있는 그대로, 이 확정일자 있는 도장 그대로 다시
배당을 받지 못하면 다시 경매가 나와서 이때 현재 진행 중인 경매인 이 확정일자에 찍혀있는 이 도장이 그대로 다시 법원에 제출이 된 것입니다. 제출이 됐다면 이 확정일자는 아까 썼죠. 이미 과거에 썼기 때문에 여기 있는 확정일자는 의미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확정일자는 있지만 없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렇다는 거는 즉 세입자는 낙찰자는 근저당권자가 최선순위 설정일자고 최선순위 설정일자인 세입자가 대항력이 빠른데 대항력이 빠른 세입자가 있고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이 보증금은 뭐 6,600까지는 안 되겠지만 4,400 정도 될 겁니다. 4,400 정도 되는 보증금을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낙찰자가 현재 이 물건은 4,400만 원을 인수하게 되는 그런 물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매각물권명세서를 아무리 봐서는 4,400만 원이 인수사라는 걸 절대 알 수가 없죠. 이게 판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판례를 보시면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경락으로 인해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1경매 절차 이걸 경매가 한 번이 나오고 1경매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경매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 지금 판결문은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을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제2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에 의한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즉 1차 제1경매에서 우선 변제권 즉 확정일자를 경락으로 인해서 소멸한다고 했습니다. 사용했습니까? 소멸합니다. 소멸함으로 제2경매 절차에서는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낙찰자 인수상이 되는 정말 무서운 내용입니다. 권리 분석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등기부를 보고 과거 경매 내역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각물권 명세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제가 이 물건을 올렸는데요. 보다시피 한 명이 강씨가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는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다행히 저희 카페 회원 중에 이 강씨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자,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미의 경매 칼럼에 올려진 건데요. 개미지옥을 탈출하게 한 불허가 신청 서류라는 글에 대해서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좀 간단하게 좀 써놨는데 한 번의 실수로 권리 분석을 한번 소중해야겠죠. 이때 제 카페 회원분인 한국의 바심 대전분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자, 이런 불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보다시피 쭉 6,600만원의 정부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러나 정전 임차인은 사실 발견되었고 이 지금 민사집행법상 매각물권 명세서에 정전 임차인은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중대한 오류가 있어 막대한 수초감이 손해가 발생할까가 예상되어서 불허가 신청서를 보낸다라고 이렇게 신청 이유를 썼죠. 물론 매각물권 명세서에 전 경매 인천이라는 것은 표시를 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해줄 이유는 없지만 이런 이유를 들어서 불허가 신청서를 내서 그나마 다행히 이 신청하신 분은 불허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어떻게 보면 좀 나을 수 있겠죠. 이게 자주 반복될 수는 없습니다. 한 번 정도는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다음부터는 반복되지 않게 그다음부터는 이제 반복이 된다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으므로 당연히 꼭 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다시피 꼭 경매를 진행할 때는 등기부 보는 걸 너무나 생각해야 되고요. 너무나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절대 빼도 박도 하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입찰하는 물건은 등기부를 꼭 꼼꼼히 살피셔서 경매로 나왔던 적이 있었으면 그 경매 과거의 정보 내역까지 반드시 다 확인하셔서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미지옥을 하게 된 이런 불허가 신청서를 내출을 해서 다행히 이분은 불허가를 받아냈지만 이게 운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이렇게 맹신하지 마시고 입찰 전에 꼼꼼히 조사해서 개미지옥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